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지난 10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뇌와 신경을 들여다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 반대로 꼭 필요한 검사는 놓쳐서 병을 키우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건강검진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비싼 검사일수록 더 정확한 거 아닌가? 사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의사인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불필요하고 때로는 위험한 검사들이 마치 필수인 것처럼 권유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건강했던 분인데 어느 날 건강검진센터에서 PET-CT, PET-CT 검사를 권유받아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뇌에 작은 음영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추가 검사에 또 추가 검사가 이어졌고 불안감 속에 결국 뇌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방사선 노출량은 엄청났고 환자분이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기 위해 건강을 오히려 해친 셈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로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끼리도 절대 내 가족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검사 5가지와 반대로 꼭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실전 팁까지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 저장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꼭 필요한 검사들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위내시경 같은 검사들입니다. 이런 국가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가검진만으로 모든 질병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가검진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대로 다 받다 보면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검진의 핵심은 목적입니다. 왜 이 검사를 받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나이, 내 증상, 내 가족력, 내 생활 습관을 꼼꼼히 고려했을 때 어떤 질병의 위험이 높은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검사는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CT나 PET-CT 같은 검사는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런 검사를 자주 받으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위양성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들도 절대 추천하지 않는 검사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받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는 PET-CT, PET-CT 검사입니다. PET-CT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인데 암세포가 당을 많이 소비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전신의 암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들으면 굉장히 솔깃한 검사 같죠? 한 번에 전신의 암을 다 찾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검사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방사선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번 촬영하면 일반인이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수십 배를 한 번에 받습니다. 매년 이런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을 찾으려다 오히려 암을 만드는 격입니다. 둘째, 위양성이 너무 많습니다. 암이 아닌 단순 염증이나 최근에 운동을 했거나 근육을 많이 쓴 부위도 당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밝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를 해야 합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고 심하면 조직 검사까지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명되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추가 방사선 노출,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셋째, 너무 민감해서 문제입니다. 몸속에 있는 아주 작은 변화까지 다 잡아냅니다. 문제는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평생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발견되면 계속 추적해야 하고 환자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PET-CT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정말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암을 조기 발견하겠다고 받는 검사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두 번째는 복부 CT를 무분별하게 정기적으로 찍는 것입니다. 복부 CT도 상당한 방사선 노출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조영제를 사용하는데 이 조영제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조영제 때문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복부 CT가 필요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복부에 증상이 있거나 간이나 췌장 질환의 가족력이 강하게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알려진 질환을 추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고 특별한 위험 요인도 없는데 그냥 불안하다는 이유로 매년 복부 CT를 찍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불필요한 CT 검사로 인한 누적 방사선 노출이 암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방사선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복부를 검사하고 싶다면 복부 초음파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고 간, 담낭, 신장, 비장, 췌장 등을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T만큼 세밀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병변은 초음파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 MRI를 불필요하게 자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뇌 MRI는 방사선 노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자주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 있다거나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유로 매년 뇌 MRI를 찍습니다. 하지만 단순 두통이나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로 뇌 MRI를 매년 찍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뇌 MRI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합니다.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생겼거나 의식 변화가 있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또는 뇌동맥류 같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한 번 정도 검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나 가족력 없이 그냥 불안하다는 이유로 매년 찍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뇌 영상 검사는 한 번 찍으면 최소 몇 년은 유효합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증상 없이 매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암 표지자 검사를 단독으로 선별 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암 표지자는 혈액 속에 있는 특정 물질을 측정해서 암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CA19대9, AFP, CA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검사를 받으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 표지자는 암 진단 용도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암이 없는데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암이 있는데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 표지자가 유용한 경우는 이미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후입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재발은 없는지 추적하는 용도로는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암을 찾기 위해 이 검사만 단독으로 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암 표지자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오면 환자는 엄청난 불안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검사들을 받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암을 조기 발견하고 싶다면 검증된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암은 위내시경,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간암은 초음파와 AFP를 같이 보고 폐암은 저설량 CT를 고위험군에서 시행합니다. 이렇게 각 암마다 검증된 선별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5번째는 심장 초음파를 불필요하게 받는 것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고 심장병 위험 요인도 없는 사람이 그냥 걱정된다는 이유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심장 두근거림이 있을 때입니다.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심장병 위험 요인이 있거나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심장 판막증이나 선천성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심장 초음파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심전도와 혈압 측정, 혈액 검사로 충분히 심장 건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웬만하면 피해야 할 검사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PET-CT, 무분별한 복부 CT, 불필요한 뇌 MRI 반복, 암 표지자 단독 선별 검사, 그리고 불필요한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들은 특별한 적응증이 있을 때만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꼭 받아야 하는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하면서도 중요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아까 복부 CT는 피하라고 했는데 복부 초음파는 꼭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습니다. 조영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간, 담낭, 신장, 비장, 췌장 같은 주요 장기들을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간 질환이 정말 많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많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도 많습니다. 간암도 우리나라 암 사망률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간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초음파로 간의 상태, 지방간 유무, 간경화 여부, 종양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담낭에 돌이 있는지, 담낭 용종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낭 용종은 크기가 커지면 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추적이 필요합니다. 신장도 볼 수 있어서 신장 결석이나 낭종, 종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국가 검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고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간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로 갑상선 결절이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주변 조직으로 퍼져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도 방사선 노출이 없고 안전합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3년에서 4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이미 발견된 경우나 갑상선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더 자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뇌 MRA 또는 MRI를 한 번은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불필요하게 자주 반복하지 말라고 했지만 평생 한 번도 안 찍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게 있습니다.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데 터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터지면 사망률이 50%가 넘습니다.
살아남아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동맥류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뇌동맥류나 뇌출혈이 있었다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40대쯤에 한번 뇌 MRA를 찍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크기와 위치에 따라 추적 관찰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가족력이 없더라도 40대에서 50대 사이에 한 번 정도는 뇌 MRI나 MRA를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 이후로는 증상이 없는 한 다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 번도 안 찍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확인해 보는 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목에 있는 혈관으로 뇌로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벽의 두께와 혈관이 좁아진 정도, 혈관 내 기름때가 쌓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의 장점은 뇌졸중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불안정한 기름때, 플라크가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40대 이후부터 4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자는 더 자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도 방사선 노출이 없고 안전하며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당뇨병, 고지혈증,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갑상선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로는 신장 질환, 당뇨병, 요로 감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검사는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정말 많은 정보를 줍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혈액검사로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습니다.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으니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꼭 받아야 할 검사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뇌 MRA나 MRI 한 번,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기본 혈액 소변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은 안전하면서도 중요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나와 잘 맞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다른 곳에서 검진을 받으면 이전 검사 결과와 비교가 어렵습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받으면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좋고 의료진도 내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진과 상담을 제대로 해주는 곳이 중요합니다. 요즘 대형 검진 센터 중에는 마치 공장처럼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사와 제대로 상담할 시간도 없고 검사 결과도 대충 설명하고 끝나는 곳들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검진 전 상담에서 내 증상, 가족력, 복용하는 약, 과거 병력을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에도 결과를 자세히 설명 듣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팁은 검진 시즌을 피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검진센터가 너무 붐빕니다.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꼼꼼하게 보기 어렵고 대기 시간도 길어집니다. 가능하면 3월에서 10월 사이, 그 중에서도 평일 오전에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팁은 검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위해 금식 시간을 지켜야 하고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은
검사 당일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검사 전날 과음이나 과로는 피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을 피해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소변 검사나 자궁경부암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는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팁은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갈 때나 다음 검진 때 이전 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 파일로도 받을 수 있으니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시면 좋습니다. 결과지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재검사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 의심 소견이나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는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팁은 검사의 목적과 위험성을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검진센터에서 비싼 검사 패키지를 권할 때 무조건 따르지 말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사에게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특히 방사선 검사를 받을 때는 꼭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라면 신장 기능은 괜찮은지, 조영제 부작용 경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증상이 있을 때는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있는데도 다음 검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증상이 있다면 검진이 아니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두통, 의식 변화, 편측마비나 감각 이상 같은 증상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복통, 혈변, 혈뇨, 지속되는 기침,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같은 증상도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팁은 가족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알아두면 검진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주요 질환의 가족력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질환은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50세부터 시작하는 대장 내시경을 40세부터 시작하고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팁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검진만 열심히 받는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도 나쁜 생활습관을 계속하면 결국 병에 걸립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특히 검진에서 경계 수치가 나왔다면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아직 병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아홉 번째 팁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더 자주, 더 꼼꼼히 검진받으라는 겁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잘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망막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신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과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잘 안 되면 검진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열 번째 팁은 검진 결과를 이해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수치가 무슨 의미인지, 왜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들으세요. 또 인터넷 검색만 믿지 마세요. 의학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검진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의사에게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메모해 두었다가 진료 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검진은 만능이 아닙니다. 검진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모든 병을 다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검진 사이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검진은 보완적인 수단이지 절대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과잉 검진도 문제지만 검진을 아예 안 받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비용이 부담된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검진만이라도 꼭 받으세요.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검진에서 이상이 나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건강검진은 투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이므로 꼭 받으세요. 둘째, 검진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 나이, 증상, 위험 요인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세요. 셋째, 검사 남발은 해롭습니다. PET-CT, 무분별한 복부 CT, 불필요한 뇌 MRI 반복, 암표지자 단독 검사, 불필요한 심장 초음파는 피하세요. 넷째, 꼭 필요한 검사는 꼭 받으세요.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뇌혈관 검사 1번, 경동맥 초음파, 기본 혈액 소변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검진은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비싼 검사가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검진을 잘 받아서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반대로 불필요한 검사로 고생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놓쳐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검진은 공포 마케팅에 흔들리지 말고 과학적 근거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 건강의 주인입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검진을 받을 때도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이해하고 선택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내 몸에 들어가는 검사, 내 몸에 쬐는 방사선, 내 몸에 들어가는 조영제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그걸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가족, 친구,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불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필요한 검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다짐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약속, 구독 버튼으로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법적 면책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 검진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스스로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마시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